예,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 징계위원회 전망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 총장 법원 결정 내려진 지 30여 만에 바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인데 말이죠. 네. 어떤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아무래도 뭐 자택이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동안 이제 검찰 내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큰 뭐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취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도 했었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의 공무원들에게도 원론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뭐 헌법의 가치를 지킨다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라는 그런 메일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그런데 오늘 결정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따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법원이 결정문 내에도 그런 얘기를 거듭 반복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직무 정지를 시킨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리에 복귀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비춰봤을 때 굳이 지금 직무 정지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대신에 지금 징계 혐의로 올라온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에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징계위원회가 곧 열릴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검찰총장을 뭐 직무를 정지시키기는 없지 않겠느냐. 최소한 징계위원회로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법원 결정 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다 부적절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부적절한 사유가 절차상의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감찰위원들이 봤을 때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를 어떤 이유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이런 절차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고요. 또 감찰위원회를 뭐 직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갑작스럽게 규정을 바꿔서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도 또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 다만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의 절차상의 잘못이 있던 건 아니고 소명을 이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윤 총장의 소명을 충분히 들을 것이고 또 지난번 감찰을 하려고 하는 사유에 어떻게 보면 감찰 사유에 징계 사유까지도 다 적시를 했었는데 윤 총장이 수령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법무부는 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 결정 이후에 이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죠. 이번 그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을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왜 그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징계를. 그런데 징계위원회에 이 청구를 한 본인은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심의나 의결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으로서 법무부 차관이 그 자리,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제 검사로서 다른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자리에 이 위원장 지위를 맡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꾸미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좀 생긴 셈이죠. 하지만 지금 규정상으로는 장관이 예비위원들을 지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뤄진 시기이긴 하지만 오는 4일 금요일이죠.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징계 의결을 하는 데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가 이제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기한 배경은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고요. 예. 그 이전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 사유라든가 징계위원들의 구성을 우리가 알아야 여기에 예.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공개를 해주지 않았다. 특히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징계하는 징계위원이 공정성, 불공정성이 의심받는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 그 기피 신청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절차적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틀 뒤로 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오늘 하루 이렇게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싸고 중요한 결정들이 급박하게 이어졌는데 이 미묘한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예, 손은혜 기자 보도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후로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현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징계위원회 일정을 비롯해 후임 법무차관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전에는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을 10분간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정 총리의 요청이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 등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 상황을 보고했지만 사태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례 회동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늘 잇따라 이뤄진 면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 후 야당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나빠지는 여론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이전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태가 장기화돼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동반 사퇴냐 순차 사퇴냐 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돌파구가 무엇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단의 시기와 방법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되살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예, 보셨지만 이 자리에서 장관 사퇴 얘기는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장관과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정 운영 자체에 부담이 줄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비추는 모습으로 오래 이끄는 게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고요. 또 야권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다 보니까 뭐 동반 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저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사퇴를 임의로 사퇴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징계위를 거치거나 아니면 뭐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그런 방법 외에는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럼 징계위까지 갈 걸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4일 징계가 열리면 그날 바로 결과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징계의 정도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징계 정도에 네,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가벼운 정도 징계라면 쉽게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올라가는 뭐 정직이나 면직, 해임 정도의 그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간에서도 쉽게 의견 일치를 이루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